새벽 5시 15분, 오래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막내 할머니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74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생체 시계는 알람보다 더 정확했죠. 막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함께 사는 손녀 하은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막내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며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한 공기 푸는 소리만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막내 할머니의 세상은 손녀 하은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은이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막내 할머니가 하은이를 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막내 할머니는 고추장과 약간의 밑반찬을 도시락통에 담고 낡은 보온병에 식콕차를 채웠습니다. 출근 준비가 끝나자 막내 할머니는 잠든 하은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봅니다. 23살의 취업준비생 하은이는 아직 몽롱한 상태로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죠. 할머니 벌써 가요. 하은이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응. 오늘도 공항은 바쁠 테니까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으니 데워 먹어라. 막내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어둑한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 아래 인천국제공항행 첫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내 할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주변엔 대부분 비행기를 타러 가는 젊은 여행객이나 공항 직원들 뿐이었죠. 지하철에 올라탄 막내 할머니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10년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출근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막내 할머니에겐 소중한 생활이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 매달 나오는 연금과 청소일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막내 할머니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청소부로 일하며 터득한 요령으로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청소 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밀며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담당하는 곳은 국제선 출발 게이트 부근이었죠.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경비원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가볍게 목례하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성실함으로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막내 할머니는 잠시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활주로를 바라봅니다.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막내 할머니는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제주도조차 가본 적 없었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세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깨끗이 해놔야 외국 사람들도 한국을 좋게 볼 테지. 막내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그야말로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항 바닥이 반짝이는 이유가 최신 장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내 할머니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시간이 흘러갔고 출국장은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32번 게이트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항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방학 시즌이 시작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북적였죠. 막내 할머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이 게이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들 중 한 명,
약 5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Mr. Johnson, are you all right? 옆에 있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순식간에 작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당황해서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Help! Somebody help! 함께 있던 외국인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10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막내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발만 동동 굴리다 남편을 잃었죠. 그 후 보건소에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막내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곧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쓰러진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남성의 가슴 중앙에 두 손을 올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72년이 넘은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30회의 가슴 압박, 이어서 두 번의 인공호흡, 그리고 다시 30회 압박. 막내 할머니는 숫자를 조용히 세며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29, 30.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막내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숨이 차올랐지만 막내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랬듯 이 낯선 외국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테니까요. 공항 의료팀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항 직원의 외침이 들렸지만 막내 할머니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팔과 어깨가 떨려왔고 이마에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항 의료팀이 도착했고 젊은 응급구조사가 막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의료팀은 재빨리 자동제세동기를 준비하고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하게 있습니다. 자바로흡 시작됐습니다. 의료팀의 말에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신속하게 남성을 들것에 옮겨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하는 동안 막내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 청소도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가볍게 씻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막내 할머니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는 손길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고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깨와 팔의 근육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참을 만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뭐가? 막내 할머니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외국인 심폐소생술 하신 거요. 제가 친구한테 연락받았어요. 그 친구가 마침 공항에 있었거든요. 막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써 소문이 났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 하은이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막내 할머니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어제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깨끗한 공항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막내 할머니를 향해 몇몇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조금 더 깊은 목례와 함께 말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준비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보안 검색대의 직원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막내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막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고 가끔 누군가가 다가와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 막내 할머니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하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하은이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작은 케이크와 함께 우리의 영웅 할머니라고 쓰인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니? 막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람 살리신 거 축하해 주려고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하은이가 잠든 후 막내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막내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구한 그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사히 회복되었을까?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고 막내 할머니의 일상도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막내 할머니는 국제선 출발장의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관리사무소에서 한 직원이 막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김막내 여사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공항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막내 할머니는 놀라서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공항장을 만난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장을 차려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장과 함께 외국인 몇 명도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긴장한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김 여사님 들어오세요. 공항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님,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테크노바 인터내셔널의 임원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여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시즈 김,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saving my life. 통역사가 빠르게 말을 옮겼습니다. 김 여사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막내 할머니는 그가 바로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살린 분은 우리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마이클 존슨 씨는 한국 지사와의 중요한 회의를 위해 방문했던 중이었죠. 통역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마이클 존슨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막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사님의 용기와 침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식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막내 할머니에게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덕분에 새 아이의 아버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마이클 존슨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회사는 여사님을 미국 본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직접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막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막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분도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역사가 덧붙였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해외여행, 그것도 미국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자신이 그런 먼 곳에 가도 괜찮을지, 하은이와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주일 후에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막내 할머니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 도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내 할머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미국에서 온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는 막내 할머니에게 미국은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런 먼 곳에 가겠니? 나이 70 넘은 늙은이가. 막내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은이도 함께 갈 수 있다니 손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 할머니는 공항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미국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막내 할머니와 하은이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1등석으로 말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손은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크노바 인터내셔널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며 막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웰컴 미시즈 킴, 아워 히로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그들 뒤로 보였습니다. 이런 대접은 평생 처음이에요. 막내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앞으로 나와 막내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고급 리무진을 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막내 할머니와 하은이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가파른 언덕 위의 집들, 케이블카, 모두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광경들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무진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나와 그들의 짐을 받아들었고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환영했습니다. 하은이가 통역을 해주자 막내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그들은 넓은 스위트룸에 놀라워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창가로 걸어가 밤의 샌프란시스코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테크노바 인터내셔널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로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붉은 카펫이 본사 로비에서부터 회장실까지 깔려 있었고 회사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인지. 막내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하은이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회사 회장이 직접 나와
막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회장은 막내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회사의 중요한 인재가 살아날 수 있었다며 테크노바 인터내셔널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특별 행사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막내 할머니는 무대 위로 초대받았습니다. 회장은 막내 할머니에게 용기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부로 공항 청소부로 일하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상패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아직도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에 깨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인터넷에서 대박 났어요. 하은이가 자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청소부 할머니가 미국 부사장을 살린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미국 여행 중 촬영한 영상들과 공항에서 할머니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담긴 짧은 클립을 편집해 올렸던 것입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고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은 모두 막내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국민 영웅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할머니. 멋져요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은이의 설득에 결국 몇 개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할머니는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막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응급처치를 배우게 된 계기, 공항에서 일어난 일, 미국에서의 경험까지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방송 이후 막내 할머니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은이가 만든 유튜브 채널 막내 할머니의 행복일기는 구독자가 급증했고 할머니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공항으로 출근하는 막내 할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고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점점 미소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테크노바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에서는 막내 할머니를 명예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더 이상 공항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었지만 막내 할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은 공항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광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그 수익으로 할머니와 함께 가볼 여행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유명세를 타면서 막내 할머니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막내 할머니의 겸손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막내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녀를 챙기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막내 할머니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인생은 그 한순간의 결정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후 하은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할머니의 첫 여행이라는 시리즈로 시작된 영상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은 막내 할머니에게 특별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본 적 없었던 막내 할머니는 성산의 출봉을 오르며 가쁜 숨을 내쉬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평생의 한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제주도 여행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여행사들이 하은이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콘텐츠를 제안했고, 그렇게 막내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막내 할머니는 평생 책과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명소들을 직접 눈에 담았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한 솔직한 반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한 표정, 지치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까지.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막내 할머니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지에서도 할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아시아 여행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온천, 태국의 사원, 베트남의 하롱베이까지. 막내 할머니는 매번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늦은 나이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지마다 막내 할머니를 알아보는 한국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막내 할머니에게 다가와 깊은 목례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막내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행과 함께 막내 할머니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항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인천국제공항에서 응급처치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할머니와 하은이는 특별한 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경험과 하은이의 젊은 감각이 만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3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마침내 낡은 아파트에서 나와 강가가 보이는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손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시간들, 공항 바닥을 닦으며 흘린 땀 가리고 그날의 우연한 만남까지.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막내 할머니가 처음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자리에 그녀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으로 손에는 청소도구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300만 명이 지켜보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 뉴스에 소개되었고 심지어 작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 할머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인사말까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인생이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카메라를 켜고 신호를 보내자 막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손녀를 키우기 위해 평생 일만 했던 시간들, 매일 같은 공항 바닥을 닦으며 살던 일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과 이후 완전히 바뀐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막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볼 줄은 몰랐지. 알다가도 모를 인생이네. 하은이의 카메라는 서서히 막내 할머니에게서 멀어져 공항의 넓은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석양이 펼쳐져 있었고 한 대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막내 할머니와 하은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배움터라는 이름의 온라인 강좌였습니다.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는 영상에서 시작해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유명해진 후에도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요. 75번째 생일을 맞은 막내 할머니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반전을 기다리며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일상이지만 막내 할머니에게는 매일이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만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